12번. 12번 문제를 풀이를 하기에 앞서서 세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이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y는 fx와 직선 y는 2분의 1x가 원점 O에서 접하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또 그 윗줄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보시면 fx는 4차 함수라는 말도 있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 또 두 번째로 y는 fx와 직선 y는 2분의 1x가 원점 O에서 접하고, 어쨌든 fx가 4차 함수라서 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x의 4제곱, 뭐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cx 플러스 d. 아무 조건 없이 4차 함수를 만들 때는 이와 같이 만들 수가 있죠. 어쨌든 fx를 식으로 만들어야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넓이를 구하는, 이 전체적으로 이제 넓이 구하는 내용이니까 정적분을 하더라도 식이 있어야 정적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네, 이렇게. 네,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 식을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이게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만드는 방법이에요. 대신 단점이 있지. 문자가 너무 많아, 그치? 거기에 있는 조건들을 잘 활용해서 이 문자의 개수를 줄여줘야 돼요. 근데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fx를 이렇게 만드는 것, 최고차의 개수만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 이 방법 말고 다른 조건을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 특히 여기서는 두 번째 줄에 있는 y는 fx와 직선 y는 2분의 1x가 원점 O에서 접한다. 접한다. 교점에 대한 얘기지. 심지어 접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죠. 이 내용을 이용해서 fx를 만드는 방법을 잠깐만 소개하도록 하죠. 방정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방정식을 활용한다. y는 fx하고 y는 2분의 1x가 원점에서 접한다라고 돼 있어. 원점에서 접한다. 그러면 이 접점 또는 만나는 점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두 개를 같다고 해서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연립을 하는 건데 이렇게요. fx는 2분의 1x,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 거 아니야. 물론 이거를 fx-2분의 1x는 0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 텐데, 문제에서 fx가 4차 함수라고 돼 있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몇 차 방정식이 나오느냐면 4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근데 원점에서, 원점은 0,0이죠. x좌표가 중요하겠지만 원점에서 접한다라고 돼 있어서 이 방정식의 실근, x값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하나는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0은 접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중근이 될 거 아니야, 그지? 나머지 두 개는 잘 모르죠, 그죠? 뭐 알파, 베타라고 할까요? 이렇게요. 하나는 0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잘 몰라요. 나머지는 잘 모르고요. 이 0은 특히나 중근이에요. 그러면 이 4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0과 알파, 베타 이렇게, 중근 0과 알파, 베타 이렇게 방정식이 해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생긴 방정식이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렇게요. x제곱에 x-알파, x-베타 요렇게 생긴 방정식이라야지 0 중근 나오고 알파, 베타 이렇게 총 3개의 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fx-2분의 1x라고 하는 식이 x제곱, x-알파, x-베타 요 식하고 똑같을 거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원래는 요 앞에 뭐 적당한 뭐 KA 이렇게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A라고 붙이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사실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방정식, 4차 함수라고 돼 있어. 그래서 fx-2분의 1x라고 하는 식이 x제곱에 x-알파, x-베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이항을 시킨다든지 하면 여기서는 문자가 4개나 활용이 됐죠. 근데 요 식에서는 문자가 2개 정도로, 대신 원점에서 접한다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2개 정도의 문자를 활용한 fx, 여기까지 fx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그래프에서 교점이 주어져 있을 때, 특히나 접한다라는 게 주어져 있으면 훨씬 더 좋아요. 교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거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fx를 이렇게 문자 여러 개 말고 일반적인 여러 개의 문자 말고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 근으로 뒤집어서 차수에 맞는 방정식을 만들어내주는 방법이에요. 자, 두
두 번째로 설명할 것은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 5다라고 돼 있어. 요건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해볼게요.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 5다. 요거는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을 텐데, 일단은 이 직선 y는 2분의 1x라는 직선이 중요해요. 2분의 1x라는 직선이 중요하고, 여기 어딘가에 a라는 점이 있고 어딘가에 b라는 점이 있어. 직선이라서 지금 쓸모가 있는 것이지 곡선에도 붙어 있는데요. 예, 곡선에도 있는데 이런 거는 활용할 수가 없어요. 요 직선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길이가 실제 루트 5가 주어져 있어요. 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죠.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직선에서 선분의 길이, 직선에 포함되어 있는 선분이지. 이렇게 선분의 길이가 주어지는 것은 이 길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요 A라는 점, B라는 점, X좌표나 Y좌표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직선 자체가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이 두 점을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 보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B가 2대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는 거거든. 여기를 K라고 두면, EK라고 두면 여기는 K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K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지금은 K가 2가 나오겠죠. 뭐 음수는 안 될 테니까 K가 2가 나올 거란 말이야. 1이죠. 1. K가 1이 나오네요. K가 1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가 되는 거야? 요 점의 X좌표를 내가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했고, 이 점의 X좌표를 예를 들어서 베타라고 한다라고 치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두 칸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베타라고 쓸 필요 없이 알파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예,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직선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요.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요 B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직선에 포함되어 있는 선분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X좌표 사이의 관계, 얘가 알파면 얘가 알파 플러스 2. 뭐 물론 Y좌표 사이의 관계도 알 수 있어요. 예, 여기를 예를 들어서 Y좌표를 베타라고 한다면 요거는 한 칸 더 K가 1이었으니까 한 칸 더 위로 올라갔으니까 베타 플러스 1이 되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X좌표가 조금 더 중요해서 X좌표를 강조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직선에 포함되어 있는 선분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X좌표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여기보다 2개 더 크다. 이만큼 더 크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설명할 것은 거기 S1과 S2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X축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꼭 직선이 아니라도 돼요. 이거는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 꼭 직선이 아니라도 돼요. 이거는 Y는 fx고 이거는 Y는 gx라고 치자. 근데 요 넓이와 S1과 요 넓이 S2가 같다. 이건 기본 풀이법이 뭐냐면 여기 어딘가에 X값이 있겠죠. 없으면 만들어줘야 돼요. A라고 합시다. A. 여기 어딘가에 B가 있을 거예요. 정적분을 이용하는 건데 A에서 B까지 fx-gx의 정적분을 하면 0 된다. 넓이가 같다. 이 걸쳐져 있어. 이 직선을 기준으로 또는 곡선을 기준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는 위쪽에 있고 하나는 아래쪽에 있죠. 그죠? 이 직선 입장에서 위아래.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뺀 다음에 빼면 보통 이제 사이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만들어지죠. 정확히 정적분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은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중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적분하면 0 된다 라고 하는 성질을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조건 S1과 S2가 똑같다 라고 하면 fx에서 2분의 1x를 빼서 그 만나는 점 하나 둘 셋 보이죠. 중간 거는 필요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적분을 해서 0이 된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이를 합니다. 자, 요 세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요 문제를 다음 영상에서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끝.